여기서 커버가 돼요. 그런데 근의 분리는 어디에서 등장한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설명이 돼요. 왜? 선생님 얘하고 얘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이걸로 풀면 돼.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만 매번 따지면 돼요. 근데 얘는요. 그래프를 한 번은 그려봐야 돼.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 있어. 그런데 두 근이 모두 7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7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두 근이 모두 7보다 클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따졌다면 여기에서 못 따지셔야 돼요. 우선 d는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못 따지니까 대칭축의 위치를 따지셔야 돼요. 대칭축의 위치가 7보다 크구나 라고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한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계점에서의 y값, 이게 한계점, 경계점이라고 할게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이게 경계야. 근데 7에서의 y값은 f7이지. 얘가 지금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야? 선생님이 이론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갈 텐데 사실은 얘하고 대칭축의 위치가 관계가 있고요. 알파, 베타하고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근의 분리가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문제를 푸는데 자, 두 근이 모두 양근이야. 두 근이 모두 음근이야. 어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야. 이런 표현들이 보여. 아, 보는 순간 이거 무슨 개념이구나? 실근의 부호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실근의 부호구나.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음이 되도록. 와우, 두 근이 모두 음근이구나. 뭐 만족해야 돼요? 판별식 D는 우선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여야 되죠. 네. 자,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요 세 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다 적어둬놔라. 이거 무슨 개념이라고? 제목이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야. 너희들이 개념의 제목조차 기억을 못하면 얘네들은 암기돼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 머릿속에. 항상 개념으로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인데 X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죠? 자, 4분의 D 공식 써봅니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로그 A 플러스 2 얘가 0 이상이구나 라는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났더니 딱 느껴지는 게 있지. 아, 얘 자체가 뭐가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위에 거 다 제끼고 얘만 집중해. 얘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 무슨 문제라고 불려? 로그 부등식 문제예요. 그치? 네. 진수의 미지수 A가 들어있는 부등식. 로그 부등식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 시작! 선, 음미, 후, 풀이 1, 2에 공통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 음미하면 A는 0보다 크다 나와요. 두 번째 후풀이 하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치환.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상 2,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 이상. 그러므로 t는 마이너스 1 이하 혹은 t는 2 이상 나오네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t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로그 a를 원 위치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a는 미수가 10이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10분의 1 이하 혹은
A는 100 이상이라는 이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리의 공통해 구하니까 공통에 뭐 나와요? A는 0보다 크고 10분의 1 이하 혹은 A는 100 이상이다 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두 분의 합자리에 뭐가 보여요? 두 분의 합자리 불러볼까? 시작! 2 로그 A 얘가 보이는데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이 부등식의 양변을 A로 나눕니다. 2로 나눕니다. 양수로 나누면 뭐 부등호 방향에 변화 없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놓고 풀자. 얘는 로그 부등식이다. 선, 음미, 후, 풀이, 1, 2에 공통해. 그래서 첫 번째 선, 음미 하니까 A는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후, 풀이 하니까 A는 10의 0제곱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공통에 구하니까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두 분의 곱자리 봤더니 로그 A 플러스 2가 보이네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로그 부등식이구나. 선, 음미, 후, 풀이 공통해. 요 순서로 풀어야지. 첫 번째 A는 0보다 크다. 끝났어요. 두 번째 로그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결국 A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크다. A는 100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세 번째 1, 2의 공통에 A는 100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해놓은 얘를 AND로 만족해야 돼요? OR로 만족해야 돼요? AND로 만족해야 돼요. 요거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 1 만족하고 2는 만족 안 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1도 만족하고 2도 만족하고 3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0, 10분의 1 이하, 100 이상.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0, 1. 자, 그리고 세 번째 100분의 1 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았더니 노랭이, 빨갱이, 파랭이가 모두 가는 선은요, 요 구간밖에 없네요. 그래서 최종 답을 내면 X는 100분의 1보다는 크고 10분의 1 이하다라는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문제가. 왜? 문제는 되게 짧은 하나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실근의 부호를 풀다가 보니까 로그 부등식을 몇 문제나 풀고 있습니까? 3문제나 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로그 부등식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너무 좀 안 줬구나. 숙제로. 프린트도 안 되는데. 그리고 요거 답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답지 새로 수정본이요. 답이 붙은 거야. 여기 놔뒀으니까 그 속에다가 끼워 넣으세요. 네, 이렇게. 자. 이거 서울? 네, 서울. 서울. 미안해요. 그랬구나. 여기요. 혹시 숙제 낼 거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수학여행 네. 재밌었어요, 친구?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지. 한 45일인데? 왜요? 사실 우리 어떻게 왔어요? 네? 거기서 꽤 살았어요. 여행을 쭉 같이 한 2주 정도 계속 내려갔는데 하늘이 뿌옇지 않냐, 중국 정말? 예, 그렇게 뿌연 하늘을 한 2주를 보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운남성, 걔네 말로 민난성이라는 곳을 갔더니 그때부터 하늘이 파래지는 거야. 아주 남부 쪽 가니까. 그 파란 하늘에 야 드디어 숨 쉴 수 있는 곳에 도착했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다리고성이라는 데를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반해버려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딱 들어가서 나 여기 한 달 있다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달 돈 딱 내고 그 동네에서 한 달 살다가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지겨운 거야. 그래서 그때쯤 돼서 이제 어디로 가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의 친언니가 야 너가 이제 일주일 내로 한국에 도착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러시아 여행을 가줄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콜 이래가지고서 아니구나 아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여행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행 많이 했어요. 막 산티아고 순례길, 인도 막 이래가지고 한 인생의 3년 정도는 여행으로 해외를 떠돌았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돈을 벌고 알바를 해가지고 꼭 외국으로 나가보세요.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여행은. 선생님 여행 가면 보통 배낭 메고 다니면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버틴 적도 있어요. 어떤 집? 4,000원짜리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있지? 침대만 제공하는 데 가고 현지인처럼 먹으면 막 밥값이 현지인 시장에 가서 먹으면 400원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특이한 음식들이 있어. 막 떡 같은 거 얼마예요? 400원 먹으면 배부르거든. 그런 거 먹으면서 이제 막 일명 생존 배낭여행 뭐 이런 거 했었지. 근데 되게 재밌어요. 럭셔리하게 호텔로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현지인들하고 부딪히면서 다니는 것도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다 끼웠나? 네. 끼웠어요. 이렇게. 자, 이 문제, 이거 그냥 문제 안 바꿨네? 자, 이 문제 풀었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있지. 무슨 개념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참고로 수학 상의 부등식 맨 뒤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평자직방 들어가기 직전에 배우는 부등식 맨 마지막 개념에 해당됩니다. 무슨 개념일까요? 우리가 수학상이 참 약해요. 생각보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 우리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부등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죄송해요. 말 잘못했다. 등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부등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런데 등식은 크게 수학에서 등호를 사용한 식을 등식이라고 부르고 부등호가 사용되면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등식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 뭐하고 뭐로 나뉘어져요? 항등식과 부등식. 너희들이 제일 많이 푸는 거 방정식으로 나뉘어져.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뭔데?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예. 자, 뭐로 차이를 낼 수 있냐면요. 근을 보면 돼요. 근. 예를 들어서 보자. 3x는 2라는 식이 나와 있어. 등식. x값 구하면 뭐 나와요? 3분의 2지. 이렇게 특정한 값만을 자신의 해로 삼는 녀석이 방정식이에요. 반면에 3x는 3x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 근구해볼까? 근구하면 뭐 나와요? 요거 근구하면 뭐 나와? 모든 실수 나와요. 왜? 1 대입해도 등식 성립, 2 대입해도 성립, 3 대입해도 성립, 아무 수나 대입해도 성립. 얘 모든 실수 나와요. 이처럼 답을 구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실수도 아니야. 그냥 모든 수야. 그치? 여기 허수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3i는 3i. 맞습니까? 네. 이처럼 답을 구했을 때 답이요. 모든 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특정한 값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이 개념이 확장돼서 부등식으로 갑니다. 부등식에는 무슨 부등식과 무슨 부등식이 있다? 부등식에는 무슨 부등식과 무슨 부등식이 있다? 그렇죠.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같은 구조고요. 방정식과 조건 부등식이 같은 라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풀면 답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모든 수가 나와. 모든 여기서 실수야. 부등식에서는 허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하지만 조건 부등식에서는 답을 구하면 특정 범위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항등식 문제인지 방정식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어떤 등식이 나와 있어. AX는 B라는 식 나왔어. 얘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어떻게 구분해, 수학에서는? 보세요. 방정식일 때는 별 언급이 없어요. 그냥 얘 풀어 라고 얘기 나와. 그런데 항등식이잖아.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면 앞에 얘는 항등식이야 라는 어떤 표현을 붙여줘요. 항상. 그 표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쭉 불러볼게요. 모든 x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항등식이에요. 어떤 x값에 대해서도 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말이 붙으면 전부 뭐라고? 항등식이야. 그런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절대 부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절대 부등식.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절대 부등식.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이게 방정식과 항등식,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의 가장 큰 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어? x의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절대 부등식이 보이고 있어요. 모든 x가 아무 실수나 다 된대. 이 부등식 무조건 성립한대요. 되겠습니까?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부등식 중에서도 엄청 유명한 절대 부등식인 이거 무슨 식이야? 2차 식이지?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나?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 배운 기억? 또 하긴 하지.
예, 선생님한테 수학 상하를 안 배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되게 힘든 게 이런 부분이야. 나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 상하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자, 2차 절대부등식 나 안다 손 들어보자. 진짜? 진짜 몰라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네, 그래요. 모르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지. 마음을 비우고, 예. 이게 만약에 지금 내신에 쫓겨 있다면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못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버렸던 반이 있어. 선생님 5월 달에 왔을 때 고2 애들을 가르치는데 미적분이 시험범위잖아. 미적분 들어갔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하가. 그래서 처음부터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신은 다 지났고 선행이니까 요거 2차 절대 부등식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요. 자, 사실은 2차 절대 부등식도요. 되게 쉬운 2차 절대 부등식의 기본형하고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에서 나오는 선생님이 이거 이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내 맘대로 이름 붙인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이런 개념도 있어. 근데 얘는 좀 상급 개념이야. 문제 나올 때. 자, 우리는 지금 2차 절대 부등식도 안 되기 때문에 2차 절대 부등식부터 우선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두세요. 보면은 저런 거 본 적 있어 라고 생각이 들길 바래요. 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란 어떤 문제냐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로 시작하는 문제는 전부 다 2차 절대 부등식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절대 부등식 문제 해법은 뭐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림을 그린 후 들어본 적 있나? AD 이런 거 처음 들어보니까 그림을 그린 후 AD 요 한 문장을 외워두라고 얘기를 해요. 요 방법대로만 푸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구하래요. 딱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2차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몸짓을 해야 돼. 그림을 그리셔야지만 얘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얘는 부등식이지. 얘를 뭐로 바꾼다? 함수화 시키는 겁니다. 왜? 함수가 돼야 그림이 나오잖아. 함수가 되면 뭐가 필요해? y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y는 이렇게 붙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요런 식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양수여가지고 죄송해요. A 양수여가지고 아니고 자, 여기에 이차함수식이 나오고 y는 0이라는 x축이 나오지. 그런데 그림이 뭐래? 항상 x축보다 이차함수가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x축보다 위차함수가 위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자, 요 상황을 우리는 A와 D의 부호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 우선 A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판별식 D는 얘는요, 얘네 둘 사이에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즉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얘가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여기에 1이 와. 1이 오면 뭔데? 1은 0보다 크다. 절대부등식이지. 절대부등식에서는요. 항상 뭐 A를 구하건 B를 구하건 모든 녀석의 부호가 어때?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엔드 조건을 구하면 얘 위에 자체가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전체 집합하고 A라는 집합의 교집합 구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돼버려서 안 따져줘도 되는 경우가 무지 많아. 근데 가끔 따져줘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이 녀석을 가지고 빠르게 3개만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2, 3, 4 보도록 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와, 2차식이 0 이상이다 라고 나왔어?
그림을 그리면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같아도 되니까 요런 그림이 가능하겠다. 즉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도 되지만 0과 중근이죠? 같아도 된다. 자,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와, x축보다 이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A는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한다. x축보다 작거나 같다? x축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A는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이게 바로 그림을 그린 후 A, D 2차 절대 부등식이에요. 다시 2차 절대 부등식의 해법 뭐라고? 시작! 그림을 그린 후 A, D 요 순서만 지켜주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문제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얘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도록 이라고 나왔네요. 자, 얘 2차 절대 부등식입니다. 적어놔. 나중에 이게 뭔 개념이었지 쓰지 말고. 자,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해법? 그림을 그린 후 그렇죠. 그림을 그린 후 A, D 요 녀석의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이제 그림 그릴 거다. x축보다 2차식이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여기에서는 여기가 뭐야? A의 부호가 이미 주어졌어. 맞아? 그러므로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뭐만 따지면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0보다 작다. 작다만 따지면 돼요. 실근이 없잖아. 자, 그런데 얘는 2의 배수이므로 4분의 D 공식을 써도 돼야 한대요? 된다예요. 자, 그래서 4분의 D 공식 씁니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로그 A 플러스 2 요 녀석이 0보다 작다라는 요런 식이 나왔네요. 자, 이 식 딱 보면서 무슨 문제구나? 로그 부등식이구나. 어떻게 푼다? 선음 및 후풀이 공통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선음이 뭐라고 써야 돼? A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후풀이 들어가면 치환.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결국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얘가 로그 a였다. 결국에 a는 구하면 뭐 나옵니까? 10분의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나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자, 공통해 구하면 뭐 나옵니까? a는 10분의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수로감세 미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근의 부호는 되게 자주 나와요. 미적분 파트에서도 공부 잘 해주세요. 문제 풀 여력이 안 돼도 그냥 이렇게 듣기라도 해두세요. 선생님 영상 하기로 수학상 같은 거 이렇게 쭉 들어도 이렇구나. 너희들이 옛날에 배웠던 그 수학상의 개념 정립이 안 된 내용들이 이게 이런 거였어? 라면서 쏙쏙 정리가 될 거예요. 수학상하. 자,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미분 들어가도록 하자.
뒤집을 졌네? 자, 크게 봐도 됩니까? 자,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 지수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